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이재명이 선거법 관련해서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앞전에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자,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너무나 이렇게 헷갈린다. 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법치가 몇몇 판사들에 의해서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그 배가 파도를 넘어 헤치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니까 적응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갑자기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고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이렇게 갑자기 무지개 빛이 이렇게 다 펼쳐지면서 태양이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적응이 안 된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렇게 헷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심 재판관 3명 합의부로 되어 있는데 최은정 판사는 포항 출신이고 이예슬 판사는 순천 출신이고 정재호 판사는 강주 출신. 자, 그러니까 이자들도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예슬과 정재호가 제2의 김동연 역할을 해서 또 한 번 이재명을 구출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과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1심 판사에게 김만배가 작업을 해가지고 180억을 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80억. 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판사에게 직접 주지 않고 그 판사의 가장 친한 지인에게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거기 돈 180억을 줬다. 그게 김만배가 유동규 씨에게 말을 했다고 유동규 씨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2심 항소심 판사는 씨알도 안 먹히더라. 자, 그래서 1심에서는 180억을 쓰고 나니까 무죄가 나왔고 2심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자, 그러니까 이 100만 원 이상이면은 그 지사 자리가 날아가게 되는데 3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사 자리가 날아가는 현상에서 30만 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3심에는 건순일이 대법관인데 그때 김만배가 건순일을 여러 번 만났다. 자, 건순일 그 상황 그 점에서 유동규 씨가 말하기를 건순일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를 주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주겠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전에 들었다고. 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뭔가 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혹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를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 뒤부터 곧바로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올려줬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변명하기를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재명이 강주에 내려가서 이번에 이예슬, 정재호 거기 사람들, 자, 그러니까 그 인맥들과 거기 측근들과 접촉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봐줬다는 게 티가 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자, 이거는 이렇고요. 지금 민주당이 그야말로 아주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 탈법할 것 없이 뭐 법이란 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탄핵을 하지 않겠다 하는 기류가 강해지니까, 그래서 탄핵하겠다는 사람, 자, 그 더 모으고, 자, 그리고 마은혁을 임명하고, 자, 4월 18일에는
문행배와 이미선이 임기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행배와 이미선을 임기를 연장시켜 가지고 하겠다. 자, 정말 초법적인 이런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긴급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주로 마은혁 임명 촉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대 야당은 헌법재판소를 흔들지 마라. 자, 그리고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데, 자,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뜻을 따를 헌법재판관을 기어코 넣겠다는 것이다. 자, 또한 거대 야당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까지 거론하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이렇게 내놓지 않을 경우에 헌법재판소 문을 닫겠다는 명시적이고 이언적인 협박이다. 이 거대 야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면은 헌법 제111조 2항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은 제2항의 재판관 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3인의 대법원장이 임명한 자를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고 임명한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을 임명한다는 것이지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임명한다, 임명해야 한다, 이 말이 천지차이다. 자, 그거는 대통령이 주체고, 임명한다는, 자,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통령이 누구누구의 뜻에 의해서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선출하는 순간 임명까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임명은 엄연하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권한. 자, 선출하거나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기가 발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명백하게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 거기 선출해준 사람을 기계적으로 임명해야 되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임명하기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방송했다시피 국민대학교 법학대학장 거기 이호성 교수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하는 것은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기 앞서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고 따져보고 살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거기 임명한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임명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조문이 잘 살펴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예정보다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자, 원래 3월 초중순쯤이라고 이렇게 예고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한 주씩 한 주씩 이게 늦어지고 있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오늘 29일이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4월 초중순으로 미뤄지고 있는데, 자, 지금 심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선거를 하면 되는데 선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이거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8대 0으로 맞추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4대 4 또는 5대 3이라고 합니다.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 인용되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데 4대 4는 안 되는 것 같고 5대 3이라 하더라도 한 명이 더 필요하다. 한 명이 모자라다. 자, 그래서 언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일요일까지 임명하라. 일요일까지 임명하라. 자, 일요일 같으면 내일입니다. 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국회 추천 몫이 3명이고 그리고 대법원장 추천 몫이 3명이고 자, 나머지 3명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헌법재판관 이 구성원이 9명인데 그래서 3부가 각각 추천과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독립된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대로 그래서 숫자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쭉 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행배와 이미선의 임기가 4월 18일 날짜로 끝나는데 4월 18일 이전에 결정하고 가라. 4월 18일 빨리 하고 가라. 자, 4월 18일까지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대통령 몫이니까 그래서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몫. 자,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몫이 바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완전히 지금 인적 구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니 탄핵을 빨리 선고를 빨리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겁니다. 탄핵을 빨리 선고하라. 이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아무 말도 조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목소리 내는 것 외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조용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보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더더욱 기고만장해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촉박한 겁니다. 자, 한쪽에는 이긴 것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게 대법원에 빨리 넘어가게 되고 자, 이재명 쪽에서는 이게 재판 지연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에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러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끼리 이렇게 충돌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끼리 충돌하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관끼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정계선과 김복형입니다. 그다음 문행배가 주로 4명의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적어도 6명을 맞춰 보려고 했는데 겨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5명 정도 된다는데 그것도 불투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론 플레이로 보이는 겁니다. 김형두를 자기 편으로 넣었다고 했는데 그 어느 상황에도 김형두가 그쪽 편이다 하는 소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취재한 기자들에 따르면 여전히 지금 구도는 4대 4. 자, 김형두는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5대 3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형배 이미선이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고 자, 리더십을 잃어버리니까 거기 나서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계선으로 보입니다. 정계선하고 김복형이가 충돌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303호실. 자, 거기서 민주당의 막판 로비로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로비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행두가 민주당으로 전향했다. 이런 것도 다 10년 전이고, 자, 또는 이것 자체가 마타도로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관들의 말다툼을 취재하는 다른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오늘 정보 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감정 섞인 언사가 오갔고 고성도 있었다. 김형두 정형식이 김복형을 강력히 두둔했다. 자, 거기 이거 보면은 조한창이도 김복형을 두둔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계선에 대한 집중포가 있었다.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이 김복형을 두둔했다. 그러니까 정계선하고 김복형이 다퉜는데 거기에 정형식, 조한창이 김복형을 두둔했다. 거기에 또 김형두도 나서가지고 김복형을 두둔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안의 내용들은 자, 바깥에 클레머링이 돼가지고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상황들인데, 자, 알려져서도 안 되는 상황들인데 거기 주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헌재 재판관 보면은 헌재 재판관도 있지만 거기 안에 헌재의 연구관들도 있다는 겁니다. 연구관. 자, 연구관들이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방 소문이 나는 겁니다. 고성을 지른다든지 싸웠다든지 다투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소문이. 자, 한독수에 대한 지난번에 총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8명 전체가 기각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정계선이 이탈해가지고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2명 각하 5명이 기각. 자, 여기에 1명이 인용했는데 인용한 사람이 바로 정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김복형이를 잘 봐야 됩니다. 김복형이가 그때 자기는 각하를 하려고 했는데, 자, 각하를 하게 되면 이 본안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수 없이 본안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각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재명에게 무죄가 나오는데 이 무죄가 오히려 야, 해도 너무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냐? 안 된다. 이재명 무죄 선고가 오히려 중도 재판관들이 편하게 기각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 자, 이재명 무죄는 판사 얼굴에 먹칠을 했다. 그런 인식입니다. 4대4, 5대3 이 구도. 자, 김형두 재판관이 4대4 구도로 돼 있다. 자, 헌법재판관은 이미 5대3, 4대4 구도로 돼 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론은 기각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민주당이 빨리 선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자, 또는 우리 쪽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각인데 이걸 뒤집으려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자, 그래가지고 마은혁을 임명하라, 빨리 선고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은혁은 이미 임명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임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임명이 안 되는 사람을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가장 좌편향 쪽에 가장 좌편향 쪽에 운동권 출신을 거기 집어넣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야말로 드러내놓고 탄핵시키는 구도를 만들어라. 이거는 룰을 새로 만드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형비의 이미선은 정계선을 응원하지도 않았다. 자, 도와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1월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독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 자,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시키겠다. 자, 그래서 국무위원 전체를 다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겁박이 아니라 협박에 가깝습니다. 자,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선고하라.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복귀다. 이게 답입니다. 빨리 선고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문행배와 이미선은 이런 상황이 복잡하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4월 18일 이후로 넘기겠다. 자기들은 4월 18일 되면 퇴임이니까 나가겠다는 겁니다. 굳이 여기서 선거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그런 역할을 못하겠다. 말하자면 피박을 혼자서 덮어쓰는 것을 못하겠다. 그래서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누가 불리하냐? 100% 지금 민주당이 불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을 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도 해주고, 이 헌법재판관들 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대규모적으로 광화문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자, 이재명에 대한 폭주, 자, 민주당의 막가파식의 압박, 자, 이것을 심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화문 집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선도해 나가는 정강훈 목사를 비롯해서 자, 모든 애국 시민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